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학티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방정식에서 문자와 식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원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정식은요. 방정식 못 풀면 좀 힘들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 수학에서 방정식이 안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천천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하려면 먼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문자를 사용한 식은 왜 하느냐? 일단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대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 지우개가 있는데 한 개에 얼마 하지? 요즘 지우개 뭐 300원짜리다. 그러면 지우개가 한 개면 가격이 얼마야? 300원. 그죠? 두 개면 600원. 세 개면 900원.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죠, 지금? 요 개수랑 300을 어떻게 곱해서 얘가 나온다. 그러면 X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한 개가 300원, 두 개 600원, 세 개 900원 어떻게 해서 300 곱하기 개수 이렇게 계속 했었단 말이지. 그럼 얘도 개수가 X개 있으면 그때 가격은 300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아, 지우개의 가격을 구하려면 개수에다가 300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를 사용한 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자를 사용한 식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렵죠. 아, 요즘 학생들이 한글을 몰라. 글을 읽고 이해를 잘 못해. 그게 문제예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의 관계의 규칙을 찾는 거야. 아까 같은 경우 한 개 300, 두 개에서 600, 세 개 300. 아, 개수에다 300을 곱하는구나. 이런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아서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한 개에 500원인 빵, X개 아이고, 가격인데 오타네. 가격이 뭐야? 가격. 자, 그럼 얘도 할 수 있겠죠? 일단,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한 개면 빵 한 개 얼마? 500원. 그럼 빵 두 개면 500원짜리 두 개니까 1000원. 세 개면 1,500원. 어떤 규칙이 있죠? 이것도 개수랑 500을 곱하는구나. 500 곱하기 2, 또 여기도 500 곱하기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X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개수가 X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500에다가 X만큼을 곱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개 500원인 빵 X개의 가격은 500 곱하기 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00원짜리 볼펜을 A에게 사고 10,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하래요. 자, 요것도 아이들이 참 생각보다 순서를 엉망으로 적는데 우리 거스름돈은 어떻게 구해요? 거스름돈은 어떨 때 받는 거야? 내가 뭐를 사고 돈을 냈는데 원래 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그 차이만큼을 그 주인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스름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낸 돈 얼마를 냈다. 그 낸 돈에서 원래 내야 할 돈을 빼야 돼요. 내야 할 돈. 그죠? 근데 요거를 거꾸로 적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체크해 주는 거야. 내가 낸 돈에서 원래 내야 될 돈을 빼주셔야 얼마만큼 차이만큼 더 냈는지를 아니까 그거를 거스름돈으로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낸 돈은 얼마예요, 지금? 10,000원을 냈을 때 이게 내가 낸 돈이에요. 그럼 자, 원래 내야 될 돈은 뭐야? 600원짜리 볼펜을 A에게 산 돈. 이렇게 돼요. 자, 이것도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한 개 사면, 볼펜 한 개면 600원. 두 개면 1200원. 세 개면 1800원. 규칙 보이죠? 그죠? 그래서 A개를 샀다요. A개를 샀으면 가격은 600 곱하기 A야. 이게 바로 뭐야 되는 거야? 내가 내야 할 돈인 거예요. 그지? 물건 값만큼 내가 내야 되잖아? 그럼 거스름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0원에서 내가 내야 할 돈인 600 곱하기 A를 빼주면 남는 거스름돈이 되는구나. 되셨죠?
자, 그 다음 자동차가 시속 Xkm로 3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이거 거속시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랬어요? 무당벌레 등껍질 딱 그려가지고 거속시 이렇게 적으라 했죠. 그래서 뭐 구하래요? 거리. 거리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 요걸 딱 가리고 요 가리고 남는 거 뭐야? 속하고 시가 바로 옆에 있네. 그럼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속력이 얼마? X고요. 시간은 3. 그럼 X 곱하기 3이 되겠다. 오히려 이게 더 쉽다. 그지? 사이에 관계가 있으니까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아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적었잖아. 그랬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곱셈기호랑 나눗셈기호를 이제 생략해서 적을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하냐.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서는 나눗셈 곱셈기호 생략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수하고 문자나 문자랑 문자 사이에서는 곱셈기호를 이제 생략을 할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a가 있으면 여기서 이 곱하기를 생략해서 얘는 5a라고 적을 거예요. 이 5a라고 적으면 얘는 5 곱하기 a인데 곱하기를 생략해서 이렇게 연달아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곱셈기호를 생략하는데 이게 아무 때나 생략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느냐? 숫자는 문자 앞에 쓰래요. 아까 선생님이 했죠. 5 곱하기 a는 5a라 그랬죠. a5라고 안 했잖아. 그지? 항상 숫자가 먼저 오면 돼요. 문자 앞에는. 그 다음 문자가 여러 개 있대요. 자, 그럼 뭐가 있을까? a 곱하기 c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곱하기 생략하면 a, c, b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야. 문자끼리는 뭐래요? 알파벳 순서로 적는데요. 자, 이 알파벳 순서가 어떻게 a, b,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벳에서 먼저 오는 애부터 먼저 적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곱셈기호 생략하는 방법. 수하고 문자는 곱셈기호 생략하되 문자 앞에 숫자를 꼭 적어라. 그러니까 문자와 문자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알파벳 순서대로 빠른 애들부터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된다. 곱하기 생략하고요. 그 다음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를 사용하여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라. 자, 그 말이 뭐냐? x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를 xx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x라는 애를 두 개 곱했으니까 이거는 배웠잖아. x의 제곱이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를 사용해서 거듭제곱꼴로 꼭 나타내라. 됐나요? 그 다음 1 또는 마이너스 1과 문자의 곱에서는 1을 생략한다. 자, 1 곱하기 a는 그냥 원래라면 곱하기 생략하면 1a라고 적을 것 같죠? 근데 요 1을 생략하고 그냥 a라고 적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1이랑 2 곱하면 2. 1 곱하기 3 하면 3 그대로 나오고 1 곱하기 4 하면 4 그대로 나오고 어때요? 1이랑 곱하면 그냥 뒤에 수가 그대로 나오죠. 왜냐 1은 곱해봤자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a는 그냥 요 a를 그대로 적는 거와 같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a. 얘는 마이너스 1a라고 적지 않는다. 왜? 1은 곱해봤자 그대로 a가 나오니까. 근데 이 부호는 중요해요. 부호는 갖다 버리시면 안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a라고 적는 거예요. 1만 생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부호 생략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에서는 수를 괄호 앞에 써라. 자, 그 말이 뭐냐? 어떤 걸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하고 괄호가 있어야 되죠? 아이고, 잠깐만요. 다시 써줄게요. 이 펜이 좀 이상하게 적히네. 자, 펜이 또 이번엔 또 어디로 사라졌어? 자, 봅시다. 2 곱하기 1 더하기 a. 뭐냐,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2를 곱하는데 1 더하기 a에 괄호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먼저 계산하고 얘를 계산해. 이 전체에다가 a를 곱해라. 이 얘기인 거야. 이럴 때는요. 곱하기 생략할 때 이거 곱하기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괄호 앞에 숫자가 바로 오게. 2 괄호하고 1 플러스 a. 요거는 곱하기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지? 자,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 x 플러스 y 곱하기 만약에 3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생략하면 x 플러스 y 3 적지 않고요. 항상 숫자가 먼저 3 괄호해서 x 플러스 y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나눗셈 기호는 생략해서 분수꼴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눗셈 같은 경우 a 나누기 b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얘 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a죠. 맞아요?
그렇게 곱셈기호를 생략해서 분수 형태로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하고 나누기 B는 곱하기 B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B분의 A 곱하기 1인데 1 곱하기 생략 가능하다 했고요. 1은 어떻게 생략하니까 그냥 A예요. 1이랑 곱하면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가 없네. 이런 이거 생략하는 걸 왜 문제를 안 해놨을까? 자,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자, 시계값은 무엇이냐? 시계값은 먼저 대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식에 들어있는 문자를 어떤 수나 식으로 바꾸어 넣는 것을 대입한다. 대신 들입 집어넣는다. 이 얘기예요. 대입은. 대신 집어넣는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EAB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가 1이고 B가 3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뭐야? A 대신에 1을 집어넣고 B 대신에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EAB는 또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이거 뭐 하는 거야? 곱하기 하는 거죠. 2 곱하기 A 곱하기 B인데 곱셈을 생략한 거야. 근데 A가 1이고 B가 3일 때 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A 대신에 1, B 대신에 3을 대신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대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1 곱하기 3이 돼서 6이 돼버리죠. 그래서 식에 들어있는 문자에 이런 어떤 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 계산한 결과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이 식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보자.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자, 이런 식의 값을 구할 때는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x 뭐야? 곱하기가 생략됐죠. 4 곱하기 x고요. 다음 빼기 3 곱하기 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3 집어넣고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럼 곱하기 빼기 곱하기 있으면 어떻게 돼? 곱하기끼리 먼저 계산하고 뺀다. 맞아요? 3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마마 만나면 뿔뿔 되니까 얘는 18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5xy 얘는 뭐야? 5 곱하기 x 곱하기 y를 적은 거예요. 자, 5 곱하기 x가 3, y가 마이너스 2. 계산하시면 마이너스고 일단 3, 5, 15에 2 곱하니까 30. 자,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이다. 자, 이것도 곱하기로 한번 바꿔봅시다. x의 제곱의 뜻은 뭐야?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y 세제곱은 y 곱하기 y 곱하기 y y를 3번 곱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x가 3이니까 x 대신에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 빼기 2 곱하기 y가 얼마? 마이너스 1을 3번. 자, 그럼 3, 3은 9고요. 자, 빼기 해놓고 이거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3개 곱하면 마이너스고요. 2를 4번 곱하면 16이네요. 그럼 마마 만나서 뿔뿔 되고 얘는 25가 답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 xy분의 x 플러스 y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xy는 뭐예요? x 곱하기 y 다음 x 플러스 y 이렇게 돼 있다. 자, 집어넣으면 x가 3 y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고요. 2, 3은 6이고 그 다음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또는 y의 값이 나와 있을 때 이 식에다가 그 값을 대입해서 계산한 거 바로 식의 값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입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 나 곱셈기호랑 나눗셈기호 생략하는 거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집에서 반복해서 문제 풀면서 완전히 마스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